아버지, 요즘 젊은 애들은 달라요. 아버지 시대랑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퍼졌습니다. 김태준은 아들의 말에 입을 다물고 와인 잔만 바라봤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 고급 레스토랑은 1인당 10만 원이 훌쩍 넘는 곳이었죠.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태준의 얼굴은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아빠 방식은 좀. 딸 지혜가 스테이크를 자르며 거들었어요. 며느리 유진은 어색하게 미소만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아내 순이는 남편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꼭 잡았어요. 그냥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가 다정한 척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사실 이날은 민수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3주 전만 해도 태주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2024년 2월의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상록중학교 강당에는 정년퇴직식을 위해 모인 교사들과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김태준 선생님, 37년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이 꽃다발과 함께 공로패를 건넸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태준의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정말 끝이구나. 태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순이가 준비한 미역국과 잡채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여보, 고생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순이의 따뜻한 말에도 태준은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간 태준은 책상 위의 시간표를 바라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빼곡히 채워져 있던 수업 시간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었죠. 내일부터 뭘 하지? 태준은 텅 빈 달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3주가 흘렀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였지만 갈 곳이 없었죠. 태주는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토요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태주는 오랜만에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토요일 저녁 6시 태준 부부는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 유진, 그리고 딸 지혜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민수가 일어나 인사했지만 시선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향하고 있었죠. 승진 축하한다, 민수야. 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됐어요. 태준은 분위기를 띄우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차장이 되면 부하 직원들이 많아질 텐데 리더십이 중요해. 아버지가 37년 교직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하지만 민수는 스마트폰을 보며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네. 민수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태주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말이야, 먼저 경청하는 자세가. 아버지, 민수가 태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아버지 시대랑 달라요. MZ세대 직원들은 수직적인 관계를 싫어한다고요. 저는 그들과 친구처럼 지내요. 민수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관리 방식을 늘어놓았어요. 지혜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빠.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 의사들한테는 구시대 방식은 안 통해요. 태주는 구시대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 유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와인만 홀짝였습니다. 태준이 다시 입을 열려고 하자 민수가 시계를 힐끗 봤어요. 그 표정에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아버지,
그냥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할게요. 민수의 말에 태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민수와 지혜는 급하게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다음에 또 봬요. 형식적인 인사말만 남긴 채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태주는 창밖의 야경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태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순이는 운전하면서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순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태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달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어요. 네, 형식적인 거예요. 제 신용등급이 1등급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민수의 말투에는 귀찮다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일주일 전 일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태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죠.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오후 태준은 집 근처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은퇴한 동료 교사들이 모이는 이곳은 태준에게 유일한 사교 장소였죠. 경로당 입구에는 상록 경로당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준이 왔네. 친구 박상철이 손을 흔들며 반겼어요. 바둑판 앞에는 이미 3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아, 오늘도 지러 왔어? 태준이 농담을 던지며 자리에 앉았어요. 박상철은 65세로 태준보다 1년 먼저 정년퇴직을 한 동료였죠. 바둑알을 놓으며 박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 제가 요즘 유튜브 한다고 했죠? 다른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구독자가 2,000명 넘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박상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대단하네, 상철이. 우리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하나? 옆에 앉은 김노인이 감탄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손주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돼요. 박상철이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의 채널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태주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라. 나랑은 상관없는 세계지. 태주는 속으로 생각하며 바둑알만 응시했어요. 오후 4시 태주는 경로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틀었죠. 뉴스 채널을 돌리다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멈췄어요. 젊은 연예인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지혜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태준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어요. 아빠, 나 지금 바빠서요. 다음 주에 학회 발표가 있어서 이번 달은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지혜의 말은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래. 그럼 언제쯤 시간이 날까? 글쎄요, 다음 달쯤요? 그때 가서 연락드릴게요. 끊을게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지혜는 아버지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태주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시간은 고작 37초였죠. 바쁘긴 하겠지. 의사니까. 태주는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속에는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주는 용기를 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아버지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주말이요? 왜요? 민수의 목소리는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함께 북한산이라도 갈까 해서.
예전에 내가 좋아했잖아. 태주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거요. 아버지, 제가 요즘 골프를 배우고 있어서요. 토요일은 골프 약속이 있고 일요일은 회사 회식이 있어요. 민수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민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태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나와 남편의 모습을 봤어요. 남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순이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태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TV를 보다가 낮잠을 자고 또 TV를 봤어요. 순이는 남편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표정도 무뎌져 갔죠. 이러다 우울증에 걸리는 거 아닐까? 순이는 걱정이 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금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이가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계세요? 응, 거실에 계신다. 들어와. 순이는 아들을 맞이했지만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이 조금 이상했어요. 민수는 거실로 들어와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주는 TV를 끄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제가 전세집을 옮기려고 하는데요. 대출 보증 좀 서주세요. 민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대출 금액은 3억 원이었죠. 3억이나 되네.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태준이 말을 시작하자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형식적인 거예요. 제 신용등급 1등급이고 연봉도 1억 넘어요.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3억이라는 돈이. 에이, 아버지. 제가 못 갚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정도로 걱정하세요? 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태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민수야, 사실 아버지도 노후 자금이 걱정되는구나. 만약에 내가... 태준의 말을 민수가 또 끊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요? 아버지 국민연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집도 있고요. 뭐가 걱정이세요? 민수의 말투는 부모를 무시하는 듯 했어요. 집은 우리가 살아야 하잖니. 순이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효자 아들인 거 모르세요? 민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태주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며칠만 생각해보자. 중요한 일이니까. 아유, 답답하네. 그럼 빨리 결정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필요해요. 민수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섰어요. 저녁은? 순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갈게요.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주는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어요. 순이는 서재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지만 남편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5억 3천만 원.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기 화면에 찍힌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서재 책상 위에는 오래된 통장과 영수증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이게 정말 우리가 쓴 돈이란 말인가? 태주는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이른 아침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여보, 서재 좀 정리해줘요. 책이 너무 많아서 먼지가 장난 아니에요. 순이가 진공 청소기를 들고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태주는 마지못해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장에는 37년 교직 생활 동안 모은 책들이 빼곡했죠. 하나씩 정리해 볼까? 태주는 한숨을 쉬며 먼지 쌓인 책장 앞에 섰습니다. 제일 위쪽 선반부터 시작했어요. 오래된 교육학 서적들을 꺼내니 뒤에 낡은 박스가 보였습니다. 박스 표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태주는 박스를 내려 바닥에 놓았습니다. 박스를 열자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안에는 노란색으로 변한 통장들과 영수증 묶음이 가득했죠. 태주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1998년이라. 통장 표지에 적힌 날짜를 보며 태주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입출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출금 120만 원, 대치동 학원. 1998년 4월 20일 출금 80만 원, 영어 과외비. 1998년 5월 10일 출금 200만 원, 수학 특강비.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들이었어요. 그때 민수가 중학생이었지. 태주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힘들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태주는 아들의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른 통장들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2000년대 초반 통장에는 더 큰 금액들이 적혀 있었어요. 2002년 7월 출금 500만 원, 민수 미국 어학연수. 2003년 9월 출금 350만 원, 민수 대학 입학금. 2005년 3월 출금 400만 원, 민수 자취방 보증금.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영수증 묶음도 꺼내봤어요. 노란 종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죠. 입시학원 수강료 영수증 280만 원. 어학원 6개월 수강료 420만 원. 영수증마다 태준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은 다른 박스도 찾아봤어요. 책장 맨 아래 구석에서 또 다른 박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지혜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었어요. 지혜 것도 있었구나. 태준은 박스를 열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지혜의 기록들이었어요. 2008년 11월 출금 600만 원, 지혜 재수학원비. 2009년 3월 출금 1200만 원, 의대 입학금. 2010년부터는 매 학기 등록금 1000만 원씩이 빠져나갔죠. 의대 6년 동안의 등록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걸 다 계산해 봐야겠어. 태주는 책상 서랍에서 노트와 계산기를 꺼냈어요. 안경을 고쳐 쓰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노트 맨 위에 민수라고 크게 적었어요. 그 아래 연도별로 항목을 나눴죠.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 동안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교재비, 어학연수비, 대학 등록금, 생활비, 자취방 보증금. 항목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태주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나하나 더해갔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손목이 아파왔어요. 하지만 태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계산해야 해. 태주는 중얼거리며 계속 숫자를 더했어요. 민수의 총액이 나왔습니다. 2억 7천만 원. 태주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이제 지혜의 차례였어요. 새 페이지를 펼치고 지혜라고 적었습니다. 의대 6년, 대학원 3년, 인턴과 레지던트 시절.
지혜에게 들어간 돈은 민수보다 더 많았어요. 의대 등록금은 일반 대학의 2배가 넘었죠. 거기에 의학 전문 서적가, 국가고시, 학원비, 병원 실습비, 인턴 시절에는 월세와 생활비까지 지원했었습니다. 일시간이 더 지났어요. 태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지혜에게 들어간 총액은 2억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둘을 합치면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2억 7천만 원 더하기 2억 6천만 원, 5억 3천만 원. 태준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5억이 넘는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여보, 점심 먹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보, 순이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순이가 놀라 다가왔어요. 태준은 노트를 순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 좀 봐요. 순이는 노트를 받아들고 숫자들을 훑어봤어요. 순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총액을 보는 순간 순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5억 3천만 원이라고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장하고 영수증을 다 찾아서 계산했어요. 태준이 바닥에 쌓인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순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아, 맞아요. 이때 민수가 미국 갔을 때였죠. 순이는 2002년 통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지혜 재수학원비. 이것도 기억나네요. 순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제 가계부를 가져올게요. 순이가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갔어요. 곧 두꺼운 가계부 3권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쓴 가계부예요. 순이는 가계부를 펼쳐 태준의 노트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여보, 이것도 빠졌어요. 순이가 1999년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민수 수학여행비 50만 원, 체험학습비 30만 원. 순이가 하나씩 읽어주자 태준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혜 피아노 학원비도 빠졌네요. 10년 동안 다녔잖아요. 순이는 계속해서 누락된 항목들을 찾아냈습니다. 30분이 더 지났어요. 새로 추가된 항목들까지 계산하자 총액이 바뀌었습니다. 5억 8천만 원.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은 얼마예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준은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부부의 예금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퇴직금 포함해서 8,500만 원. 태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녀들에게 5억 8천만 원을 쓰고 정작 자신들 노후 자금은 1억도 안 됐죠.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눈부셨지만 태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우리가 너무 퍼주기만 한 걸까요? 태준이 중얼거렸어요.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잠이 안 와요. 순이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침대 옆에 누운 태준도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나도요.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순이가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순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태준은 침대 머리맡에 스탠드를 켰습니다. 은은한 불빛이 침실을 비췄죠. 애들한테 너무 퍼주기만 한 게 우리 잘못이에요.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주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봤어요. 순이는 항상 자녀들 편을 들었었거든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봤어요. 민수랑 지혜가 우릴 무시하는 게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에요. 순이는 이불을 여미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뭘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든 거죠. 돈이 필요하면 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가고.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우리 자식들인데. 태준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더 제대로 가르쳐야 해요. 최소한의 예의와 감사는 있어야죠. 순이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민수가 성공한 게 다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태준은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지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전혀 모르죠. 태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여보, 저는 돈을 돌려받자는 게 아니에요. 순이가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냥 우리를 사람으로 대접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줘서. 태준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순이가 몸을 떼었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애들한테 말해야 해요.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하는 게 어때요? 순이의 제안에 태준은 놀랐어요. 가족회의라니. 그게 좋을까요? 태준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해요. 여보, 우리 나이가 벌써 60 넘었어요. 순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살아야죠. 순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박상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노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상철이 형한테 한번 물어볼까?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박 선생님이요? 좋은 생각이에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에 전화해 보세요. 순이는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새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9시 태준은 박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철이 형? 아, 태준이. 무슨 일이야? 박상철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형,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요? 상의할 게 좀 있어서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좋지. 이 시에 역 앞 카페에서 보자. 박상철은 흔쾌히 응했어요. 태준은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태준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오후 2시 태준은 역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박상철이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형? 태준이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어서 와. 아메리카노 시켜놨어. 박상철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자리에 앉은 태준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 사실은요. 태준은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자녀들의 무시, 5억이 넘는 교육비, 1억도 안 되는 노후 자금. 박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박상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처음엔 그랬어. 나를 그냥 늙은이 취급하더라고. 박상철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어요. 형은 어떻게 했어요? 태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지. 유튜브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 박상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형, 나도 그럴 수 있을까요? 태준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자네는 37년 교직 경험이 있잖아. 그게 다 콘텐츠야. 박상철이 힘주어 말했어요. 온라인 강의도 할 수 있고 교육 컨설팅도 할 수 있어. 요즘 학부모들은 베테랑 선생님의 조언을 원한다고. 박상철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여러 플랫폼을 보여줬습니다. 태주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박상철이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일단 자녀들한테 당당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시작해보자. 박상철의 말에 태준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순이에게 박상철과의 대화를 전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함께 해봐요. 순이가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그럼 애들을 언제 부를까요? 태준이 물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어때요? 둘 다 부를 수 있게 미리 연락해요. 순이가 달력을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죠. 태준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순이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여보, 저 엑셀 프로그램 배워볼게요. 순이가 유튜브에서 엑셀 강의를 검색했어요. 뭐 하려고? 태준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교육비 내역을 표로 만들어야죠. 애들한테 보여줄 자료요.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투자 수익 정산서라고 제목 붙일 거예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은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60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순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순이는 화면을 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부는 밤늦게까지 함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죠. 투자 수익 정산서. 민수가 파일 표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멍하니 바라봤죠. 며느리 유진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태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테이블 맞은편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날은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일주일 전 태주는 민수와 지혜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었죠. 토요일에 집에 꼭 와야 한다. 중요한 가족회의가 있다.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민수는 골프 약속을 미뤄야 했고 지혜는 친구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 민수가 먼저 도착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토요일에 불러내시고. 민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테이블에는 하얀 천이 깔려 있었고 다과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10분 후 지혜도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 오늘 당직 바꿔야 했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순이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단 앉아라. 곧 시작한다. 순이의 말투도 평소와 달랐어요. 며느리 유진도 함께 왔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데려온 것이죠.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세요. 유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태준이 일어섰어요. 평소 구부정하던 어깨가 반듯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맨 태준의 모습은 낯설었어요.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간 재정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서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민수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재정 관계? 무슨 소리지? 두 사람의 얼굴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순이가 옆방에서 파일 2권을 가져왔습니다. 검은색 파일에는 각각 민수와 지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혜가 자신의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투자 수익 정산서 마이너스 김민수 귀하. 민수의 파일에도 똑같은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남편의 어깨 너머로 파일을 훔쳐봤어요. 민수가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연도별, 항목별로 나뉜 교육비 내역이 빼곡했죠. 1998년 대치동 학원비 120만 원, 1999년 영어 과외비 연 960만 원, 2002년 미국 어학 연수비 500만 원.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지혜도 자신의 파일을 펼쳤어요. 2006년부터 시작된 자신의 교육비 내역이 나왔습니다. 재수학원비, 의대 등록금, 의학 서적비, 병원 실습비. 마지막 페이지에는 총액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2억 6천만 원. 지혜가 작은 소리로 숫자를 읽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파일을 넘겼어요. 각 항목마다 영수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학원비 영수증, 등록금 납입 확인서, 통장 입출금 내역. 하나하나가 다 증거였죠.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1998년부터 2015년까지 너희들에게 투자한 교육비와 생활비 내역이다. 태준은 투자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민수는 2억 7천만 원, 지혜는 2억 6천만 원. 합계 5억 3천만 원이다. 태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민수가 말하려 하자 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내 말이 끝날 때까지 듣거라.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37년 동안 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너희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 태준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IMF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너희 학원비만큼은 꼬박꼬박 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나도 결혼하고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았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너희들 뒷바라지만 했어. 순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너희 옆에서 커피 끓여줬지.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혜가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태준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다. 단지 너희가 잊고 있는 것 같아서다.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난주 레스토랑에서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니? 태준의 말에 민수와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꼰대, 구시대 몰라요. 너희가 한 말들이다. 태준이 하나하나 되짚었어요. 민수는 전세 보증을 서달라며 국민연금이랑 집이 있지 않냐고 했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혜는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춰.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도 사람이다. 너희 아버지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이란 말이다. 태준이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파일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유진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태준이 다시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라. 나는 돈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다. 태준이 두 자녀를 번갈아 봤어요. 이건 투자였고 나는 투자자로서 수익을 기대한다. 태준의 말에 민수가 반응했습니다. 수익이요? 그게 무슨... 민수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매달 얼마씩 달라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으로 청구할 생각도 없다. 이건 도덕적 책임에 관한 이야기다. 태준은 파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만. 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너희가 나를, 우리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해 주길 바란다. 태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고 싶다. 의견을 말하면 들어주고 조언을 하면 귀담아 듣고 가끔은 찾아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태준의 말이 이어졌어요. 그게 내가 바라는 수익이다. 태준은 마지막 말을 또박또박 했습니다. 순이가 옆에서 덧붙였어요. 우리 노후 자금은 8,500만 원밖에 없다. 너희한테 5억 넘게 쓰고 우리 남은 건 이것뿐이야.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 다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삶을 살고 싶다. 순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민수는 파일을 무릎 위에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눈빛에서 오랜 세월의 서운함이 느껴졌죠.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다.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파일은 가져가서 천천히 읽어봐라. 그리고 생각해보거라. 태준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순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희들 마음 정리되면 연락해. 우리는 여기 있을게. 순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어요. 민수는 파일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유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도 쉽게 일어서지 못했어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봤어요. 조수석에 앉은 유진은 남편의 눈치를 살폈죠. 뒷좌석에는 검은 파일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차가 멈췄어요. 여보.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턱을 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장인어른 말씀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 유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쳐다봤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부모님도 비슷하게 희생하셨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거지. 유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앞을 바라봤어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지만 한참을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뒷차의 경적 소리가 울렸죠. 민수는 그제야 엑셀을 밟았어요. 집에 도착한 민수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녁은? 유진이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재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책상에 앉아 검은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3월 대치동 학원 120만 원. 민수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지. 민수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IMF로 온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친구들은 하나둘 학원을 그만뒀어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파일을 넘기며 민수는 계속 읽었어요. 1998년 7월 여름방학 특강비 200만 원. 1998년 11월 수능 대비 과외비 150만 원.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들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 월급이 얼마였더라? 민수는 계산을 해봤어요. 1998년 중학교 교사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그중 절반 이상을 자신의 교육비로 쓴 거죠. 민수는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무리하셨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명문대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한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2002년 7월 미국 어학 연수비 500만 원. 민수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어학 연수를 가니까 자신도 가고 싶었어요. 아버지에게 말하자 며칠 고민하더니 허락했었죠. 당시에는 왜 그렇게 오래 고민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500만 원이 그때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돈이었을지.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대학 시절 기록이 있었어요. 등록금, 생활비, 자취방 보증금, 책값, 동아리 활동비.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액 옆에는 빨간 글씨로 2억 7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파일을 덮고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뭘 한 거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대학병원 당직실이었습니다. 지혜는 침대에 앉아 검은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뺨에 말라붙어 있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나야. 선배 의사 정민희의 목소리였어요. 들어오세요, 선배님.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어?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던데. 민희가 지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선배님, 저 오늘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혼났다고? 무슨 일인데? 민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혜는 오늘 있었던 가족회의 이야기를 했어요. 투자 수익 정산서, 2억 6천만 원, 아버지의 말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민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민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너희 부모님 말씀이 맞아. 민희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저는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 50만 원씩 드려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민희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선배님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봬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가지. 바빠도 시간 내서. 민희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지혜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병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안 갔었죠.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였어요. 저는 정말 못된 딸이었네요. 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희가 지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늦지 않았어. 민희의 위로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희가 나가고 혼자 남은 지혜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SNS를 열자 자신이 올린 게시물들이 보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저녁 해시태그 효녀, 해시태그 감사. 사진 속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1년 전 일이었습니다. 다른 게시물들도 살펴봤어요. 병원 일상, 해시태그 바쁜 의사, 해시태그 열정. 친구들과 브런치, 해시태그 주말, 해시태그 힐링. 새로 산 명품백, 해시태그 선물, 해시태그 행복. 부모님 이야기는 1년에 한두 번뿐이었죠. 지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2008년 재수학원비 600만 원. 지혜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수능에 떨어지고 재수를 결심했을 때였죠.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학원비를 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지혜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지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수라는 이름이 떴어요.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아버지, 저 민수예요. 민수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응, 무슨 일이니? 태준이 물었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 가실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태준은 귀를 의심했어요. 등산? 태준이 되물었습니다. 네, 북한산이요. 예전에 아버지랑 자주 갔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좋다. 토요일 아침 8시에 만나자. 태준이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그럼 토요일에 뵐게요.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태준은 휴대전화를 바라봤어요. 순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순이가 물었어요. 민수, 같이 등산 가자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순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응. 민수가 먼저 연락했어. 태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순이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 저 지혜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지혜야. 순이가 반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응, 왜? 순이는 궁금했어요. 같이 백화점 가요. 옷 사드리고 싶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순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 좋다. 순이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일요일 2시에 만나요, 어머니. 지혜가 밝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은 순이는 태준을 불렀습니다. 여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태준이 물었어요. 지혜가 일요일에 같이 백화점 가자네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옷 사준대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태준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용기 내서 말하길 잘했어. 태준이 순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 함께한 거죠. 순이가 남편의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부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스마트폰 화면 속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고 있었어요. 영상 제목은 37년 교직 경험으로 말하는 자녀 교육의 진실이었죠. 조회수는 벌써 1200회를 넘어섰습니다. 부장님, 이거 보세요. 우리 아버지 유튜브 시작하셨어요. 민수가 옆자리 동료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이 올라온 건 일주일 전 일이었습니다. 3월 중순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태준은 박상철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형, 저예요. 태준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어요. 문이 열리자 박상철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오늘이 드디어 첫 촬영 날이지? 박상철이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네, 떨리네요. 태준은 손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박상철의 작업실에는 조명과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었어요. 와, 이게 다 뭐예요? 태준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유튜브 촬영 장비야. 별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 박상철이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설명했어요. 태준은 의자에 앉아 원고를 펼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하면 돼. 박상철이 카메라 뒤에서 말했어요. 빨간 불이 켜지자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한 김태준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녀 교육 이야기를 시작하자 자연스러워졌죠.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해요. 태주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30분간의 촬영이 끝났어요.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박상철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말요? 너무 떨렸는데. 태준이 안도하며 물었어요. 박상철은 컴퓨터 앞에 앉아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자막 넣고 불필요한 부분 자르고 이틀이면 완성할 수 있어. 박상철의 손놀림이 빨랐어요. 태준은 신기한 듯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틀 후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채널 이름은 시니어 쌤의 인생 특강이었어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순이 봐요. 우리 영상이 올라갔어. 태준이 아내를 불렀어요. 순이가 달려와 화면을 봤습니다. 어머, 여보 정말 멋있어요. 순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영상 속 태준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조회수가 벌써 50회네요. 태준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유튜브 시작하셨다며요? 민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상철이 형이 도와줘서 해봤어. 태준이 쑥스럽게 대답했어요. 제가 회사 사람들한테 다 공유했어요. 댓글도 달았고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다, 민수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아빠 영상 봤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나도 병원 후배들한테 다 보내놨어요. 특히 의대 준비하는 학생 부모님들한테 도움될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조회수가 1500회를 넘었습니다. 댓글도 50개 이상 달렸어요. 선생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우리 아이도 이렇게 키워야겠어요. 부모의 희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태준은 하나하나 읽으며 벅차올랐습니다. 박상철이 조언했어요. 이제 두 번째 영상 준비해야지. 뭘 찍을까? 은퇴 후 재정 관리는 어때요? 나도 고민 많았거든요.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그거 수요 많을 거야. 박상철이 동의했어요. 두 번째 영상도 촬영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5억을 자녀 교육에 쓰고 제 노후 자금은 8,500만 원이었습니다. 태준은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자녀만큼 자신의 노후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태준의 조언은 진심 어린 것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부모님 집을 방문했어요.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가 거실에서 부부를 불렀어요. 왜 그러니? 태준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앞으로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싶어요.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민수야,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란다. 태준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요. 제 마음이에요.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순이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도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받을게. 너도 내 가정이 있잖니. 태준이 말했어요. 일주일 후 순이의 통장에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지혜가 30만 원을 보낸 거였어요.
문자 메시지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매달 이렇게 보낼게요. 사랑해요. 순이는 메시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의 유튜브 구독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500명, 1,000명, 2,000명. 한 달 만에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광고 수익도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번 달 광고 수익이 35만 원이래요. 태준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순이도 기뻐하며 남편을 안았어요. 우리 여보가 유튜버가 됐네.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좌를 수강하기 시작했죠. 오늘 엑셀 배웠어요. 다음 주에는 파워포인트래요. 순이가 집에 와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태준의 채널 운영을 돕고 싶었거든요. 순이는 댓글을 관리하고 커뮤니티 게시물을 올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준쌤의 아내입니다. 순이가 쓴 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모님도 응원합니다. 부부가 함께 하시니 보기 좋아요. 순이는 뿌듯했어요. 어느 날 태준의 이메일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에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온 거였어요. 김태준 선생님, 저희 플랫폼에서 정식 강사로 활동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태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이, 이것 좀 봐요. 태준이 소리쳤어요. 순이가 달려와 화면을 봤습니다. 어머, 정말이에요? 순이도 놀라 소리쳤어요. 이메일에는 구체적인 제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 컨설팅 강의 월 8회 진행, 강의료 회당 20만 원. 한 달이면 16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였어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회신 메일을 썼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여보, 꿈만 같아요. 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요. 60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이야. 태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애들도 변했고 우리도 변했네요. 순이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용기 내서 말하길 잘했죠? 태준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 함께 한 거죠. 순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에는 봄밤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준의 인생 2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5만 명 돌파. 순이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거실에서 뛰어와 화면을 확인했어요. 정말이에요? 5만 명이라니.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24년 8월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태준의 마음은 더 뜨거웠어요. 시니어 쌤의 인생 특강 채널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매주 2개씩 영상을 올렸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부모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60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댓글들은 태준에게 큰 힘이 됐죠.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의 강의도 인기였습니다. 매달 8회 강의를 진행했고 수강생 평점은 4.9점이었어요. 강의료가 이번 달 160만 원 들어왔어요. 태준은 통장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이 넘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태준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순이는 이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신났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아들. 태준도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내일 승진 축하 자리가 있는데 아버지 오실 수 있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디서 하는데? 태준이 물었어요. 강남 레스토랑이요. 동료들도 다 올 거예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준과 순이는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6개월 전 그 레스토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부모님을 맞이했죠.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세요. 민수가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아버지 김태준입니다. 태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팀장님, 아버님이 그 유명한 시니어 쌤이시군요. 한 직원이 놀라며 말했어요. 저 구독자예요. 영상 다 봤습니다. 다른 직원도 신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건배사를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조언 덕분에 리더십을 배웠고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동안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투자자이자 제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태준과 순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태준은 순이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도시락, 돗자리, 물. 다 챙겼죠? 순이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응, 다 챙겼어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민수 가족, 지혜, 그리고 태준 부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이는 거였죠. 태준은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후 2시 한강공원 뚝섬 유원지였어요. 민수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민수의 아들 준우 7세가 뛰어왔어요. 우리 준우, 많이 컸네. 태준이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딸 서연 5세도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단다. 순이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혜도 곧 도착했습니다. 아빠, 엄마.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우리 딸 요즘 바쁘지? 태준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돗자리를 펼치고 모두 둘러앉았어요. 순이가 준비한 김밥과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유진이 가져온 과일도 테이블에 놓였죠. 자, 다들 많이 먹어요. 순이가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준우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유튜브 하신다며요? 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유튜버란다.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와, 저도 유튜브 좋아해요. 할아버지 영상 볼래요? 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스마트폰을 꺼내 아버지의 채널을 보여줬어요. 여기 봐. 할아버지 멋지시지?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준은 손주들과 놀아줬어요. 공을 던지고 술래잡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빨리. 서연이가 깔깔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태준은 숨이 차올랐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요즘 컴퓨터 수업 어때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재미있어. 이제 엑셀도 할 줄 알고 영상 편집도 배우고 있어. 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대단하세요. 저도 엑셀 어려운데. 유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 배울 수 있어.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태준이 물었어요. 다음 달 유튜브 영상에 제가 게스트로 나가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태준은 놀랐습니다. 정말? 태준이 되물었어요. 네, 대기업 직장인 관점에서 부모님께 배운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도 거들었어요. 저도 나가고 싶어요, 아빠. 의사 관점에서 부모 세대 건강관리 콘텐츠 만들어요.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준은 두 자녀를 번갈아 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좋다. 함께 하자.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와 지혜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 가족사진 찍어요. 유진이 카메라를 들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한강을 배경으로 모였어요. 준우와 서연은 앞에, 어른들은 뒤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겼어요. 한강 위로 지는 해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보, 무슨 생각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태준은 말을 이었어요. 서로를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잘했어요, 여보.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잘했어요. 태준도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운 태준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64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유튜버, 온라인 강사, 그리고 존중받는 아버지. 태준은 행복했어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기대되는 내일이었어요. 창밖에는 여름밤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용기를 내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었죠. 태준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